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2023-2024 시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신명나는 축구, 화끈한 공격 축구로 신드롬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웃지 못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6천만 파운드에 가까운 거액을 투자해 영입한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인데요. 해리 케인 선수가 떠난 이후 최전방 주전 공격수로 기용이 됐는데 극도의 부진을 보인 끝에 손흥민 선수에게 이 9번 공격수 자리를 내줬고,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이 부진이 이어지면서 볼리비아와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남미 예선 1차전 경기에서 큰 기회를 놓친 이후 교체당한 뒤 벤치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이티하드가 히샬리송 영입을 위해 움직였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토트넘 허스퍼가 이런 상황이라면 거액을 투자했지만 실패로 끝난 영입 히샬리송을 내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상황인지 영국 현지, 유럽의 독점 보도 내용을 통해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샬리송의 끝없는 부진이 브라질 대표팀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된 부진으로 인해 자신감을 분명히 잃은 것 같아요. 지난 시즌보다도 더 안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을 받았다, 이적시장 마지막 날 큰 일이 발생할 뻔했다, 공식 제안이 왔었다라는 보도까지 한 상태입니다. 우선 브라질 대표팀의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볼리비아를 상대로 5대1로 크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선발 출전한 선수들을 살펴보면 히샬리송 선수가 최전방 원톱으로 나왔고요. 2선 공격수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부상 중인 가운데 왼쪽에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고, 중앙에 알힐랄로 이적한 네이마르, 그리고 오른쪽에 바르셀로나의 하피냐가 출전을 했습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카세미르,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배치가 됐고요. 포백 라인은 헤난 로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마르키뉴스와 다닐루가 구성을 했습니다. 골문은 맨시티 골키퍼 에데르송이 지켰는데, 최고의 평점을 받은 선수들은 다 2선 공격수들이에요. 멀티골을 넣은 호드리고와 네이마르가 각각 9.2점, 그리고 네이마르 9.8점, 하피냐가 많은 골 상황에서 본인의 득점 외에도 기여를 하면서 9.0점 받았거든요. 그런데 5대1로 크게 이긴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히샬리송의 평점은 6.1점, 심지어 5대1로 진 볼리비아의 공격수 마르셀로 모레노보다도 평점이 더 낮았습니다. 모레노의 평점이 6.2점이었거든요. 히샬리송은 71분의 결국에 마테우스 쿠냐와 교체가 됐는데요. 이날 경기의 주요 장면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팽팽하던 24분 네이마르 선수가 첫 번째로 찾아왔던 페널티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24분에 이제 하피냐 선수가 오른쪽을 파고들며 시도한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수비를 맞고 흐른 것을 강한 집중력을 보인 호드리고가 끝까지 쫓아가서 밀어넣으면서 균형을 깼습니다. 그 이후에는 맹폭이 이어지다가 61분에 네이마르가 오른쪽에서 넘어온 공 하피냐가 흘려주고 때린 것을 이제 4대0을 만든 골을 넣었는데, 이 골이 이제 펠레가 갖고 있던 77골, 브라질의 대표팀 역대 최다골을 신기록으로 경신하는 78호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하피냐의 크로스를 또 한 번 배후에 있다가 달려들어오면서 논스톱 슈팅으로 밀어 넣으면서 한 골을 만회했던 볼리비아의 5대1 대승을 거두는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이 경기 전까지 네이마르와 펠레가 브라질 대표 사상 최다골 타이였으나, 네이마르가 2골을 추가하면서 79호 골, 그리고 이번 남미 예선 기간 안에 충분히 80호 골에 도달할 수 있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네이마르 선수가 브라질 대표 선수로는 메이저 타이틀을 들지 못했기 때문에 펠레라든지 호나우두, 호마리우 같은 본인이 제친 브라질 역대 최다 득점 선수들보다 이제 분명히 위상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 있을 코파 아메리카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 우승을 노리면서 마지막 불꽃을 이제 태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마르의 경기력은 사우디로 향한 이후에도 건재했지만 문제는 히샬리송입니다. 5대1로 이긴 경기에 어떻게 이렇게 낮은 평점이 나올 수 있었는지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요. 71분 동안 슈팅 4번을 했어요. 그중에 유효 슈팅도 2개 있긴 했지만 결정적이지 못했고요. 무엇보다 안 좋았던 것이 이 4개의 슈팅 중에 빗나간 2개의 슈팅이 빅찬스 미스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전방 공격수로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브라질이 대체적으로 경기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볼 터치가 15번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경기 영향력이 낮았어요. 패스 성공률은 83%로 높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 패스를 6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높게 나왔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최전방에서 싸워줘야 하는 스트라이커인데 경합 승률이 40%에 불과했습니다. 지상 경합 3번 중에 1번 승리, 공중볼 경합 2번 중에 1번 승리했죠. 그리고 볼터치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차례나 공을 잃어버렸고요. 그렇다면 전방 압박이라든지 수비 가담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수비적인 지표면에 있어서도 단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히트맵을 보시더라도 문전에 거의 몰려있는 상황,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에 내려왔던 상황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는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4차례의 슈팅도 아쉬웠던 것이 전반 11분에 헤더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허무하게 이어졌고 전반 37분에 헤더 슈팅도 골키퍼가 쉽게 잡을 수 있는 정면으로 이어졌고요. 무엇보다 후반전 51분에 있었던 문전 근거리 기회에서의 슈팅이 하늘로 치솟으면서 빅찬스 미스를 했습니다. 65분에도 문전 슈팅이 수비에 쉽게 차단이 되면서 결국 교체가 됐는데 무엇보다 이 51분의 기회를 놓친 게 너무나 아쉬웠어요. 후방에서 전방으로 길게 넘어온 공 호드리구가 헤더로 딱 떨궈졌을 때 골키퍼의 중심도 무너져 있었고 수비수들보다 먼저 히샬리송 선수가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을 했었거든요. 물론 수비수들이 몸을 던졌기 때문에 히샬리송 선수가 한번 제끼는 동작이 있었는데 제끼는 것까지는 침착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 마무리 슈팅이 허무하게 크로스바를 훌쩍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히샬리송 선수가 교체돼서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중계방송에 포착이 됐고 브라질 언론에도 크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플레이가 영국에도 전해지면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가 지난 주말 토론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 시점의 프리미어리그 9번 공격수 티어표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홀란 선수를 논외로 했습니다. 홀란은 등급 안에 들지 않는 선수다. 논외 선수다라고 해놓고 그 외의 선수들로 현재 프리미어리그 9번 공격수 등급을 매겼는데 케인이 떠난 가운데 A등급을 받은 선수가 브렌트포드의 아이반 토니, 맨시티의 훌리안 알바레스, 그리고 손흥민 선수였어요. 이 진행자가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학살자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고요. B등급이 또 다른 브라질 대표 공격수인 아스널의 가브리엘 제주스, 그리고 에스턴 빌라에서 만개하고 있는 올리 왓킨스, 뉴캐슬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스웨덴 공격수 알렉산더 이삭이었고요. C등급이 본머스의 솔랑키, 브라이튼의 에반 퍼거슨, 첼시의 니콜라스 잭슨, 리버풀의 다르윈 누네스, 노팅엄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타이워 아워니도 C등급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웨스트햄의 미카엘 안토니오가 C등급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D등급에는 맨유의 호일룬, 2등급에 있는 선수가 이제 히샬리송이 들어갔는데요. 손흥민 선수 A등급, 히샬리송 2등급. 이 얘기는 이 두 선수가 주전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즉 앞으로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9번 공격수로 쭉 출전하고 히샬리송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없는 상황 정도여야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적 협상이 있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현지 시간 9월 10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히샬리송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의 알 이티하드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았고 협상까지 진행했다는 보도 내용이 나왔는데요. 텔레그래프에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썼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하메드 살라 영입에 실패한 사우디 프로리그 알 이티하드는 이적 마감일에 토트넘 공격수 히샬리송을 영입하기 위해 막판까지 관심을 보였다. 마감 일주일 전 리버풀이 1억 5천만 파운드의 살라 영입자를 거절한 바 있는데 알 이티하드는 이 1순위 타깃인 살라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대안을 모색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히샬리송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다. 대리인을 통한 협상 끝에 지난 주말 월드컵 예선 올리비아전에 선발 출전한 브라질 공격수 히샬리송과의 계약은 시간이 부족해 목요일 밤 10시 마감 시한까지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히샬리송에 대한 관심은 사우디 프로리그 클럽들이 세계 최고의 스타를 중동으로 영입하려는 야망을 보여주는 증거다. 즉, 이 협상은 히샬리송이 거절했다거나 토트넘이 거절해서 무산된 게 아니라 시간이 촉박해서 협상이 이어지다가 무산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서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를 보면 알 이티하드뿐 아니라 다른 사우디 클럽도 관심이 있고 다른 중동 클럽들까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우디 외에도 카타르 팀들도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고 사우디에서 이런 투자를 하면서 많은 스타들이 중동으로 오기 시작하자 더 많은, 더 넓은 범위의 선수들을 보고 있어요. 이전에는 은퇴 무렵에 있는 선수들만 데려갔다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대로 히샬리송 같이 한창 나이인 선수, 심지어 당장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뛴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죠. 텔레그래프는 올 시즌 토트넘에서 히샬리송이 프리미어리그 4경기 중 3경기에 선발 출전했다면서 번리의 5대2 승리를 거둘 때는 약간의 부상으로 bench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상보다는 손흥민 선수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토트넘에서 첫 시즌, 지난 시즌에 공식전 3골밖에 넣지 못했었잖아요. 올 시즌에도 카라바오컵 풀런전에 골을 넣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도 상대 수비에 문제가 더 컸지 히샬리송이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서는 세르비아와의 경기에서 엄청나게 멋진 시저트킥으로 골을 넣기도 했고
총 3골을 넣으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이게 토트넘에서 동료들과 안 맞는 거냐, 출전 시간이 부족하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기간에도 케인과 히샬리송에게 동등한 출전 시간을 줬고 또 시즌 개막 이후에는 결국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기 때문에 히샬리송 선수를 선발 출전 공격수로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 그 속에서도 결국에는 본인의 위치 선정, 움직임, 마무리, 본인의 능력 부족을 보여주면서 기회를 잃었고 부진에 빠진 겁니다. 전술적으로 안 맞춰줬다거나 기회가 부족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올 시즌에는 본인 스스로의 부진으로 인해 무너진 상황인데요. 일단 6천만 파운드에 영입한 토트넘이 아직도 계약 기간이 4년이나 남아있는 가운데 이 선수를 살리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사우디에 파는 것이 이적료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다. 6천만 파운드 이적료를 썼는데 지금 다른 유럽팀으로 히샬리송 선수를 그 정도 가격에 팔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여기서도 언급됐듯이 볼리비아와의 경기에 기회를 놓치고 교체된 이후 벤치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지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알 이티하드는 사우디 이적 시장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의 문이 열린다거나 내년 여름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는 살라를 노릴 겁니다. 최우선 영입 타겟은 살라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알 이티하드가 노렸었죠. 사실 지금 알 이티하드의 공격력을 보면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벤제마의 공격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4-4-2를 쓰고 있는데 벤제마의 파트너로 함달라를 쓰고 있고 이 자리를 바꾸자. 그리고 좌우 측면 공격수인 코로나도와 호마리뉴도 어떻게 보면은 살라나 히샬리송, 손흥민 같은 선수들로 대체해서 측면에서 전방으로 오가는 약간 3-2 형태의 경기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살라를 유혹하고 있지만 살라가 안 될 경우는 히샬리송을 데려온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쿼터이기 때문에 별개로 데려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본인이 확실하게 거절을 했고 살라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이 완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히샬리송은 본인도 그렇게 거부의 뜻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토트넘도 협상에 임했거든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주전에서 밀리는 상황,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히샬리송이 토트넘을 떠나서 사우디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영국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도 브레넌 존슨이 합류하면서 히샬리송 선수의 입지가 더욱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브레넌 존슨의 최대 장점이 공격진 어디에서나 활약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폭발적인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역할을 맡더라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과의 주전 경쟁에서 압박감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클루셉스키가 아쉬운 점을 채우기 위해 영입이 된 겁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과 손흥민이 굉장히 합을 잘 맞추기도 했었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올라갈 때 솔로몬 선수가 딱 주전으로 뛰고 페리시까지도 백업으로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존스는 오른쪽 자원이다. 근데 히샬리송 선수도 전방의 모든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데 그 어느 위치에서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존슨이 사실은 지난 시즌 노팅엄에서 최전방에서 가짜 구먼 역할도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계속 부진하다면 손흥민 선수의 최전방 로테이션 자원으로 아예 존슨이 뛸 수도 있고 존슨이 앞으로 가고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가서 교차되면서 뛸 수도 있다. 솔로몬의 인상적인 활약, 페리시도 있고 힐도 있는 상황에서 공격 자원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존슨이 기대만큼의 경기력도 보여주고 최전방에서까지 영향력을 보여버린다면 히샬리송 선수는 토트넘에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존슨 합류 이후 포진도를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번리전의 조합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흥민 최전방, 왼쪽 솔로몬, 오른쪽은 존슨이 될 것이다. 이 조합이 1차 플랜 A로 가동이 되고 백업 공격수로 히샬리송, 쿨루셉스키, 페리시치가 있는데 여기서 쿨루셉스키는 분명히 신체 조건을 통한 빌드업 능력이라든지 공격 전개력이 갖고 있고 페리시치는 크로스가 좋잖아요. 히샬리송이 이제 그나마 손흥민 선수보다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헤더 능력인데 이 역할은 사실 이제 페리시치를 쓰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선발 카드로 쓰기가 어렵고 팀이 확실히 골이 많이 필요한 시점에 교체 카드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아르헨티나 유망주인 벨리스가 더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장신 공격수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벨리스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벨리스를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존슨을 최전방에 두고 손흥민 선수가 비대칭 투톱으로도 기용을 한다면 그런 상황이면 더더욱 페리시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페리시치 자체도 힐이 부상해서 복귀한다면 힐에게도 기회가 올 수가 있고 힐은 또 땅볼 패스를 잘 주거든요. 클루세스키도 아예 쓰지 않을 선수가 아니고요.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벤탄쿠르까지 부상해서 회복을 한다면은 메디슨이 측면으로 올라가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점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히샬리송은 토트넘에서 전술적으로는 잉여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엔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이스트 셰필드전 그리고 아스널, 리버풀로 이어지는 빅매치 과정 속에서 히샬리송에게는 제한된 시간만 주어질 것이고 그 시간 안에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올 시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프리미어리그 경기밖에 치르지 않는 토트넘은 히샬리송에게 출전 기회를 거의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경기력을 살리기는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1월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 히샬리송을 매각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유럽 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투자한 만큼의 이적료를 회수하기가 어려워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사우디에서 움직인다면 충분히 이 협상은 될 수가 있고 많은 브라질 선수들이 사우디에 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라면 히샬리송 선수도 사우디로 가는 것에 마음을 열 수가 있고 사실 큰 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토트넘에서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본인도 해결책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히샬리송 선수가 좀 살아나주고 손흥민 선수랑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좋을 때는 또 멋진 골을 만들어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멘탈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히샬리송이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히샬리송 선수가 전방에 있을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가고 다시 본인의 강점을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 체제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술적인 고민이 따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A매치 기간 동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그 이후 A매치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토트넘이 또 어떤 형태로 경기를 준비하게 될지, 이적 시장에서는 새롭게 어떤 소식이 나올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이 나오는 대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